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세원입니다. 오늘 뉴스 소프리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권의 현실과 자치구가 메르스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 무리를 빚고 있는 도봉구 의회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6월 셋째 주 뉴스 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6허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여 서울 관광을 취소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4,000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여행사 주식에서 시가총액이 3주 새 5조 원 이상 증발했고 지역 외국인 대상 관광 명소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강혜진 기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서울의 경우 4월, 5월, 6월 이 석 달 기간이 가장 그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기간입니다. 우선 그 4월과 5월은요.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여행을 방문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체험학습 온 학생들이 서울의 이제 종로구에 있는 그 광화문 한복판 그리고 그 경복궁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이제 체험 학생들이 오곤 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학생들이 좀 줄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경우 5월 1, 2, 3일이 노동절입니다. 그렇죠. 3일이 연휴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일단 서울을 방문하는데 우선은 이 방문하는 코스를 보면은 경복궁에서 청와대로 이어지는 이 창의문로 일대 화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일대가 원래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은 시기에는 주차난으로 엄청난 그 고충을 겪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가 5월 20일 이후였죠. 예, 그 이후에 갔을 지금 때는 화면 나오는 데가 네. 저기가 그 내려가는 그 서울역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네, 맞습니다. 여기가 창의문로 일대입니다. 그럼 거기 지금 차가 없어요. 와, 여기 부천도 없네. 마찬가지고 보시는 바로 이 양쪽에 이 한 차선을 쫙 막고 있던 관광버스가 잘해야 한 두세 대 정도 거의 지금 관광객이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딱 봐도 지금 굉장히 네. 없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최근에 이 서울을 많이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 그러니까 즉 이제 6호라고 부르죠. 그렇죠. 6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만 해도 이 서울을 방문한 중화권의 관광객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한 99만 명에 달했습니다. 99만 명에 달했는데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이 서울에 6월 한 달간 방문한 중화권의 관광객이 한 4천여 명이 줄었어요. 이 준 4천 명에서 80% 이상이 거의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이거든요. 80%비 한 3,200여 명? 요 정도 이 한 달 동안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지역 경제 직격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인들 네. 관광객 또 포함해서 해외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동네 상권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실제 뭐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관광 그 상권인 뭐 서울의 중심가를 제외한 지역 상권을 보면요. 우리 지역 상인들이 지금 거의 울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종로구 북촌의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여 개가 넘는 게스트하우스들이 다 외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관광객들이 8월까지 거의 이제 뭐 예약을 지금 취소한 상태예요. 이 메르스 사태가 번지고 있다는 이 소문이 돌면서 관광객들이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이 성수기인 지금으로부터 이제 석 달 그리고 앞으로 차후의 석 달까지도 관광객 수입으로 일단 경제를 꾸려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소를 하다 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 운영자의 이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들어보시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예약된 게 취소됐다고 해야 될 입장이고요. 특히 중국 같은 데서 메르스 때문에 너무나 크게 한국을 오면은 막 죽는 줄로 생각을 할 정도로 염려를 하고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란 말도 할 수 없고 다 취소한 거 예약 반환해주고 7, 8월은 완전히 이제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장기적으로 가면 큰일일 것 같고.
목소리에 뭐 한숨 같은 게 섞여서 나오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지역별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이 중구에 있는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네. 동대문 시장 네. 여기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장소이고요. 그 동선상을 보더라도 중구의 이제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또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또 더불어 동대문 시장까지 이 지역 상인들이 가장 많은 관광객을 만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취재 차원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언제 여기가 쇼핑의 메카였던가 할 정도로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딱 보기에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기가 발디딜 틈 없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쫙 어우. 빼곡히 있었는데 펑 뚫려 있네요. 굉장히 저 도로 한산하죠. 바닥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휴 기간인가 싶을 정도로 이 상인들이 장사를 안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관광객이 일단은 오지를 않아요. 이 남대문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이 남대문 하루의 방문객만 해도 한 10,000명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우리 내국인 그 소비자는 한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한 70% 이상 감소하다 보니까 일단 상인들은 지금 거의 매출에서도 90% 이상이 지금 매출 감소로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말이죠. 여행이라든가 이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시가총액이 5조 원이 증발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주 동안에. 네.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 지역 상권은 얼마나 더 타격을 입고 있겠습니까? 심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메르스 확진 환자들 같은 경우 또 이제 격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지금 지원이 바로바로 신속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역의 우리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우려 하에 우선 서울시는 그 예고 없이 갑작스런 메르스 감염이 확산으로 이어져서 이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 이제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한 2천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뭐 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금은 지원해주지만 이자는 또 내야 하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물론 이율은 연 1.5% 정도 수준으로 일단 낮췄고 이를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꾸려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은 그닥 이 제도에 대해서 흔쾌히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리는 저리지만 하여튼 돈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 그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좀 더 실질적인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때를 노리고서 얄팍한 상수를 부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이거 정말 근절돼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인터넷 검색창에 이제 메르스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럼 대책이 뭔가를 이렇게 실시간 검색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손소독제, 뭐 마스크 이건 기본이고요. 요즘 최근에는 그 공기청정기나 뭐 스팀 청소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허위 광고예요. 전혀 메르스 예방에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근에 공정위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정부는 물론이고 현재 지금 국민들 온 심혈을 기울여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물상식한 행동을 하는 무리들, 네. 사람들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무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 불신이 커지는 거 말이죠. 네. 그 결국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꼭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메르스로 서울자치구가 대책 마련에 비상인 가운데 도봉구의회가 북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지역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의회는 이미 비용이 지불돼 연수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지급 과정에서도 편법을 이용해 정해진 예산의 2배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재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자치구는 매일매일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고심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런 와중에 도봉구 의회에서는 뭐 해외 연수를 떠났다고요? 네네. 어떤 일정으로 간 건가요? 지난 8일 날 출발을 했고요. 야당 의원 7명이 이제 해외 연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유럽 4개국을 방문을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 4개국을 방문을 해서 북유럽의 어떤 선진 교육 제도나
또 쓰레기 처리 정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었던 건가요? 그 도봉구 의회 야당 의원 7명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의회 수장인 그 의장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방역이나 이런 그 보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장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행정보건위원장은 당연히 지금 메르스 대책회의 매일매일 2시마다 하거든요. 오후 2시마다. 네. 거기 꼭 참석해야 되는 분 아닌가요? 사실 그분은 정말 그런 그 대책 회의나 이런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북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지역사회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무슨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사실 지역 장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꼭 구의장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쏙 빠져요. 이게 지금 위급할 때는 빠지고 평상시에는 만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공무원 2명도 포함이 됐죠? 네, 공무원 2명이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2명이 이제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 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6개월 남으신 분이 나가서 어떤 것을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후정에. 써먹으시려고 했던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도움이 됐을까 과연 네. 어떤 도움이 앞으로 될까 네. 심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의회에서는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이 해외 연수 자체가 갑자기 이제 기획이 된 게 아니고 연초부터 기획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계약금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지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외 연수를 취소한다면 위약금이 발생을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분들이 이제 3,600만 원의 구 예산을 들고 이번에 해외 연수를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인 1,8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강행하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떠나는 날도 사실 아직까지 도봉구에는 확진자가 발생은 안 했지만 네. 격리 대상자가 있었죠. 예, 격리 대상자 7명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격리 대상자들이 발표가 되면서 도봉구는 그래도 뭐 좀 청정 지역이 아니냐라고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격리자가 생기니까 막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딱 그 지난 8일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뭐 이런 그 비난이 좀 더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그 떠나는 당일에 지역 기자들한테 기사를 써다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다면서요? 예. 무슨 말인가요? 예, 그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에 그 의장이 지역 신문 기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라는 거를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그 설명이 끝난 이후에 용인시 의회 그 사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용인시 의회 의원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다가 막 이제 자기 사진을 자랑하고 뭐 이랬다가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네,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의회 사무국에서 도봉구 의회 사무국에서 안 되겠다. 우리 보도가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나갔다라는 그런 보도는 좀 내지 말아달라. 예, 이게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그대로 보냈던 우리 신문 기자들에게 보냈던 그 문자 내용인데요. 그 미리 보도하지 마시고 다녀온 후에 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후 의장님도 보도를. 예. 의장님도 지금 걱정을 하시니까요. 걱정할 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자를 왜 보내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지금 메르스 자체가 이렇게 지금 공포 분위기로 간 이유,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결국에는 처음에 정부랑 대형병원인 삼성병원이랑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쉬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그런데 이런 자치구에서도 이런 똑같은 행태를 부린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언짢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요. 연수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구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비, 구 예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비가 1인당 200만 원으로 그 행자부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도봉구 의원들은 400만 원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의 2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7명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렇죠. 도봉구 의원 전체 정원은 14명인데요. 그러니까 14명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 2,800만 원을 7명이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의회나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쓴 것을 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오긴 왔거든요. 하지만 누가 봐도 14명이 쓸 돈을 7명이 가지고 나갔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는 뭐 정상적인 그런 그 집행은 아니지 않았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부담금을 내기 싫으니까 자기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려고 일부러 국민들 세금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관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해명을 하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다른 자치구 의회나 지방의회들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의회들도 이런 식의 그 여비를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그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의원 한 명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비가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뭐 아시아권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나가야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을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치구의 의원들, 그러니까 선출직 의원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경험들을 쌓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내 돈을 내기는 좀 힘드니까 그 국민 혈세를 가지고 가겠다. 무조건적으로 그 돈만 가지고 가겠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려면 자기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죠. 그것을 그냥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 아니면 또 경험을 한다. 그건 그렇게 좋은 관습 같지는 않고요. 네. 요번에 보니까요,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면서 뭐 이렇게 그 연수 비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고 또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은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갈 때도 도망가듯 몰래 갔다고요. 네, 그게 참 이번에 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해외 연수를 갑니다라는 그런 뭐 계획서나 이런 것들 원래는 해외 연수를 가기 전에 그 연수 계획서 같은 것들을 다 그 의회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계획서조차도 가기 전에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요. 그 지상에 버스를 대놓고 출발을 한 게 아니라 지하에다가 버스를 대놓고 몰래 그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숨기려고 했던 거죠. 주민들이 알면 이제 질타를 받을 게 뻔하니까 그거를 막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보호가 두려워서 그렇게 야밤 도주하듯이 몰래 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꿋꿋하게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변명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르스 사람들 무서워하는데 주민들 눈도 무섭다는 거 우리 구의원들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도봉구의 북부신문은 삼면 좌상단에 도봉구가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주택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인근 주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이를 위해 SH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16개소 80면에 대해 하반기부터 공유 사업을 시작키로 했습니다. 구는 공유 사업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공유 사업에 따른 주차장 수익금은 전액 해당 건물 입주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 고민하는 주민에게 차댈 곳이 생기고 입주민에게는 별도의 수익이 생겨 일석이조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동구의 성동신문은 한양대학교 내 복지관에서 10년째 영업 중인 매장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양대는 한국 미니스톱과 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계약이 만료되면서 미니스톱과 계약을 맺은 중소 매장이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전대차 계약이란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다시 임차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중으로 임차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양대가 새로 계약을 맺는 업체는 기존 매장들을 없애고 새로 매장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10년째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14곳의 중소상인들은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법인과 법인이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낀 이런 중소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한 번에 많은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속성상 전대차 계약에서 소용이 없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 사람들은 3년 상단에 한 시민단체에서 서대문구가 추진 중인 신촌로 차 없는 거리 시행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89.98%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 없는 거리에 반대했습니다. 설문 대상은 주민, 상인, 학생 등 1,527명이라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신촌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차량이 현재처럼 그냥 다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52%만이 찬성을, 35%는 반대라고 답했는데요. 결국 전면적인 차 없는 거리 시행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아예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것만은 않아 보입니다. 서대문 차 없는 거리는 서울시의 도로 다이어트 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구의 중구신문은 3면 좌상단에 중구가 벌이고 있는 짝퉁 명품과의 전쟁을 다뤘습니다. 중구는 지난 5월 말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시가 37억 원, 짝퉁 상품을 3천여 점 가까이 압수했습니다. 중구는 이를 위해 단속 시 상품 전문가를 동행시키고 외국인을 활용한 미스터리 쇼퍼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 짝품을 판매해오던 노점상들도 반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짝퉁은 더욱 정교해지고 판매 수법도 진흥화돼 짝퉁이 단기간 안에 근절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짝퉁이 대량 판매되는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입니다. 결국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가뜩이나 메르스 공포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상인 스스로 이미지 쇄신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 확산은 정부와 대형 병원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었죠. 반면 도봉구나 강북구처럼 소소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한 주였습니다. 6월 셋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